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여러분은 돈이 있으면 티를 내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숨기는 편이신가요? 이상하게 60이 넘고 나면 돈이 있어도 없는 척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돈이 불편해서가 아닙니다. 돈은 여전히 좋습니다. 있고 없고는 삶의 질을 크게 바꾸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돈은 보여줄수록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걸요. 젊을 때는 열심히 벌고 모으고 자랑도 좀 하고 싶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상하게 그 자랑이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걸 느낍니다. 자식은 엄마 아빠, 그 돈은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묻고 친구는 그 나이에 여유 있으시네요 하며 슬쩍 선을 긋습니다. 말은 가볍지만 그 안엔 미묘한 거리감이 생깁니다. 도와준다고 하던 사람도 언젠가부터는 얼마나 가지고 있나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현명한 분들은 조용히 말합니다. 이젠 보여줄 필요 없어. 조용히 지킬 때야. 가난한 척하는 게 위선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심리적 방패가 되는 겁니다. 내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평온과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죠. 이제는 티내는 시대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없는 척하는 게 진짜 부자의 태도입니다. 그건 인색함이 아니라 지혜이고 계산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들. 오늘은 그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그리고 그 태도가 왜 인생 후반의 평화를 가져오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60세 이후 돈 있어도 가난한 척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가족 간 갈등을 회피할 수 있다. 70대 박순자 씨는 몇 해 전 대출 갚느라 힘들어하는 딸을 돕고 싶었습니다. 이럴 때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며 통장을 내밀었죠. 엄마가 조금 도와줄게.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돈 그렇게 있으신 줄 몰랐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 이후 가족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반갑게 찾아오던 며느리가 어느 날부턴가 한 발 물러서 있었고 아들은 대화 끝마다 엄마, 그 돈은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도와주려 했던 마음이 어느새 계산과 기대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날 이후 순자 씨는 통장을 깊이 서랍에 넣어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괜히 보여줬어. 돈보다 자식과 관계가 더 소중했는데. 순자 씨의 이야기 낯설지 않죠? 사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도움을 주려다 관계가 어색해지고 감정이 틀어지는 경우 말이죠. 돈은 원래 감정을 시험하는 거울입니다. 사랑을 매개로 주고받은 돈은 고마움이 되지만 기대가 섞이면 의무가 되고 그 의무가 반복되면 결국 불만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를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소유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가까운 사람의 재산이라도 정서적으로 내 것처럼 느끼는 심리적 착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단순히 언젠가 물려받을 돈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그 미묘한 기류를 감지하며 마음이 서서히 다치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안다는 사실이 가족 사이의 심리를 바꿔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관계를 원하면 내 통장은 조용히 닫아라. 그건 비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62%가 자녀와 재정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관계가 틀어질까봐. 돈을 숨기는 게 아니라 사랑했던 관계를 오래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순간의 감정이지만 기대는 관계를 바꾼다. 한 번 도와주면 고맙다고 하지만 두 번 도와주면 그건 의무가 되고 세 번째부터는 왜 이번엔 안 해주지? 가 됩니다. 결국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게 진짜 갈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없는 척합니다. 인색해서가 아니라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순자 씨도 이제는 이렇게 말하죠. 나도 노후 준비하느라 빠듯해. 그 한마디 덕분에 가족은 다시 예전처럼 편안해졌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계산하지 않고 돈 이야기가 사라지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가난한 척은 위선이 아니라 관계의 기술입니다. 그건 사랑을 지키기 위한 자기 방어이자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돈이 사람을 잃게 할 수도 있지만 지혜는 관계를 되살립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바로 없는 척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60세 이후 돈 있어도 가난한 척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돈 냄새로 누군가의 표적이 된다. 72세 최영호 어르신은 평생 모은 돈으로 살던 아파트를 팔고 조용히 전세로 옮겼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은행 이자 너무 낮죠? 저희는 정부 보증 상품이라 걱정 없습니다. 무료 건강검진 이벤트 중이에요. 주소가 어디시죠? 자녀분 결혼 안 하셨죠? 믿을 수 있는 중매 회사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전화, 문자, 우편, 그리고 낯선 방문자들까지. 처음엔 단순한 광고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현관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투자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죠? 서류 들고 왔습니다. 최 어르신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아파트 판 걸 어떻게 알았지? 사실 이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은 냄새를 너무 잘 맡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좌 이체, 보험 해지, 이사 등 작은 움직임 하나가 세상 어딘가에 돈 냄새로 기록됩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의 자산 이동은 사기꾼들에게 이제 접근해도 되겠다는 신호로 작동하죠. 그들은 단지 전화번호 하나로 인생의 틈을 파고듭니다. 다들 하셨어요. 이건 정부가 지원하는 거예요. 어르신 나이대에만 드리는 특별 혜택이에요. 이런 말 한마디에 문을 열고 통장을 내주고 서류에 서명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57%가 60세 이상입니다. 피해액의 절반 이상이 자식이나 정부 기관을 사칭한 전화에서 발생했죠. 더 놀라운 건 피해자 대부분이 처음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들은 의심보다 신뢰를 먼저 배운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람 말이야 믿어야지. 그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겐 가장 쉬운 표적이 되는 문이 됩니다. 나이 들어도 세상은 여전히 믿고 싶은데 세상은 그 마음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난한 척이라도 해야 편해. 그 말엔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살아남은 세대의 생존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재산을 드러내는 순간 위험은 따라옵니다. 나 이제 여유 있어요. 요즘 좀 편해졌어요. 이런 말은 가벼운 농담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의 귀에는 기회로 들립니다. 특히 나이가 든 사람의 여유는 경계심이 느슨한 상태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먼은 말했습니다. 노년기의 친절함은 지혜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험이 되기도 한다. 그는 인간의 표정과 신호를 연구하며 친절은 약점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여전히 그 착한 미소를 이용할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조용히 삽니다. 돈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가진 걸 일부러 감춥니다. 그건 인색함이 아닙니다. 보여주지 않는 지혜, 말하지 않는 지혜, 그게 노년의 가장 강한 방패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나이엔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야 해. 맞습니다. 조용히 가난한 척하며 사는 게 세상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 거리만큼 마음이 평온해지고 안전이 보장됩니다. 가난한 척은 자신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보이는 부보다 감춰진 평온이 더 오래 갑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돈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압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드러날수록 위험해집니다. 그러니 부자는 티내지 말고 여유 있는 사람일수록 조용히 사세요. 세상은 언제나 보이는 사람을 먼저 건드리니까요. 가난한 척은 겁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돈 있어도 가난한 척 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없는 척 해야 친구 관계가 편하다. 67세 김영자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정말 소중히 여겼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동네 친구들,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 웃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벗들이었죠. 남편이 퇴직하면서 목돈이 들어왔을 때 영자 씨는 그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식사 자리가 있을 때면 늘 이렇게 말했죠. 이번엔 내가 살게. 다음엔 네가 사. 처음엔 다들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 뭘 그래. 우리끼리 무슨 계산이야. 하지만 그 웃음이 몇 번 반복되자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모임 날짜가 잡히면 친구들은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밥값을 계산할 땐 자연스럽게 영자 씨 쪽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오늘도 계산하실 거죠?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당연한 기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영자 씨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한때는 기다려지던 모임이 이제는 부담이 되어버렸죠. 돈을 쓰면 마음이 더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인간관계는 참 섬세합니다. 사회심리학자 호머 힐의 균형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비슷한 수준, 비슷한 조건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즉, 누군가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관계가 불균형해지고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에도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조심하지 않으면 그 조심스러움이 불편함으로 바뀌죠. 나보다 여유 있는 친구가 있으면 고마움보다 거리감이 먼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은 시간이 지나면 부담과 질투라는 이름으로 변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60대 이상 여성 모임에서 가장 흔한 갈등 원인이 경제적 불균형이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밥값, 선물, 여행비, 이런 사소한 지출들이 마음의 거리를 만든다는 거죠. 결국 돈은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해주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가장 빠르게 차갑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누가 더 가진가 보다 누가 더 편한가가 중요해집니다. 영자 씨는 그 후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모임에 가도 먼저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이번엔 각자 하자. 그래야 더 자주 만날 수 있지. 처음엔 친구들이 어색해했지만 이내 모두가 편해졌습니다. 그래, 각자 내면 부담 없고 좋지 뭐. 그렇게 관계는 다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돈이 오가던 자리에는 이제 웃음과 대화가 남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없는 척하는 건 겸손이 아니라 배려라는 걸. 나이 들어 좋은 관계는 많이 주는 사람보다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평생 열심히 일하고 남들 도와주며 살아왔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베푸는 사람으로만 남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배려는 상대가 나를 편하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나를 보며 저 사람은 여유 있으니까 괜히 부담스러워가 아니라 저 사람 옆에 있으면 편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품격 있는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돈은 사람을 모을 수도 있지만 진심이 아니면 관계를 멀게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없는 척, 가난한 척, 평범한 척이 지혜가 됩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예의입니다.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보다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사랑받습니다. 없는 척은 관계를 지키는 기술이고 진짜 여유는 티내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 조용히, 담백하게 그렇게 사람 사이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60대 이후, 인생 후반의 품격입니다. 60세 이후 돈 있어도 가난한 척 해야 하는 이유. 네 번째,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노후의 불확실을 대비한다. 66세 이정화 씨는 퇴직 후 남편과 함께 강원도 근처에 조그만 펜션을 차릴 생각이었습니다. 둘 다 여행을 좋아했고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냐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죠. 하지만 막상 계약서를 앞에 두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혹시 아프면? 혹시 수명이 길면? 그때도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결국 펜션 계획은 접었습니다. 남편은 아쉬워했지만 정화 씨는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편해요. 욕심을 줄이니 불안도 줄더라고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은퇴했으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정화 씨처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노년은 생각보다 길고 예측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지금 가진 돈이 10년 뒤에도 같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건강, 물가, 자식의 상황까지 모든 게 언제든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지금 쓸까, 나중을 위해 아낄까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 불안은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얼마나 더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는 데서 옵니다.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년층의 노후 불안 지수는 OECD 평균의 1.8배에 달합니다. 10명 중 7명이 노후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절반 이상이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몰라서 돈을 쓰기가 두렵다고 답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가난 때문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시간 때문입니다. 젊을 땐 다음 달, 내년의 계획을 세웠지만 나이 들면 언제까지라는 시간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돈은 소비가 아니라 존재의 안정감을 지키는 버팀목이 됩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가장 큰 위안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다. 결국 돈을 쌓는 이유도 더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노년층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죠. 가난하게 보여도 마음이 편하면 그게 진짜 부자야. 돈은 평안을 살 수 있지만 평안을 유지할 순 없다. 결국 그걸 지키는 건 절제라는 지혜입니다. 이정화 씨는 그 후 작은 원룸에서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마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펜션 대신 마음의 여유를 샀어요. 욕심을 버리자 오히려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노년의 행복을 돈의 크기로 재지만 사실 노년의 행복은 걱정이 없는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삶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그제야 진짜 여유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돈이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건 가난한 척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전략이죠. 내일을 위해 조금 덜 쓰고 남보다 늦게 결정하고 불필요한 욕심은 내려놓습니다. 남들은 그렇게까지 아껴야 하냐고 묻지만 본인은 압니다. 나는 지금 마음의 평화를 사고 있다. 결국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난하게 보여도 마음이 편하면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평생 쌓은 재산보다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 마음을 평온하게 지키는 일. 그것이 노년의 진짜 성공이고 조용한 지혜의 완성입니다. 60세 이후 돈 있어도 가난한 척 해야 하는 이유.
5번째, 나이 들어서는 없는 척, 그것이 품격이다. 요즘 세상은 조용하면 뒤처지는 세상입니다. SNS에는 누가 더 멋진 식당에 갔는지, 누가 더 비싼 옷을 입었는지, 누가 더 호화로운 여행을 갔는지가 실시간으로 올라오죠. 하지만 나이 들면 깨닫게 됩니다. 진짜 부자는 말이 적고 조용한 사람이라는 걸요. 가진 걸 드러내지 않아도 삶에서 배어난 단정함과 여유가 이미 그 사람을 설명해 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돈을 다스린다는 건 욕망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있는 사람일수록 조용히 살아라. 그건 단순히 검소함의 미덕이 아니라 사람을 잃지 않는 지혜였습니다. 옛날에는 검소하다는 말이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밥상은 소박했어도 마음은 넉넉했고, 옷은 오래 입었지만 표정은 단정했죠. 돈을 써서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절제로 존재를 증명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조용한 사람이 멋있었고 절제할 줄 아는 어른이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나이쯤 됐으면 한 번쯤 즐겨야지. 이럴 때 돈 안 쓰면 언제 써요? 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속엔 비교의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누가 봐주지 않으면 불안하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허전한 마음. 하지만 그럴수록 불편해지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나이 들수록 진짜 필요한 건 부러움을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조용해집니다. 보여주기보다 비워내기를 선택합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로 평가받는다. 노년의 품격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에서 드러납니다. 조용한 어른일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말수가 적고 옷차림은 단정하고 소비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집니다. 그게 바로 인생 후반의 품격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도 60대 이상이 꼽은 가장 존경스러운 노인상 1위는 조용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예보다 평온, 경쟁보다 배려, 과시보다 절제를 선택하는 사람.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그들의 존재는 오래 기억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화려한 인생보다 단정하고 고요한 인생에 신뢰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조용하다는 건 힘이 빠진 게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뜻입니다. 자랑할 게 많아도 굳이 말하지 않고 도와줘도 생색내지 않고 가진 걸 보여주기보다 나누려는 마음. 그게 바로 진짜 어른의 모습이죠. 세상은 변했지만 품격의 기준은 여전히 같습니다. 있는 척보다 없는 척이 더 어려운 이유는 그 안에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노년의 마지막 자존심이고 겸손은 마음이 성숙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힘입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부는 돈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화려함은 잠시지만 단정함은 오래갑니다. 조용히 웃고 고마움을 알고 가진 걸 나눌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조용한 부자. 그것이 인생 후반의 가장 고요한 성공입니다. 없는 척. 그것도 품격입니다.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평온한지를. 가난한 척. 그것은 세상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조율하는 법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지켜야 할 것도 많고 보여줄수록 잃게 되는 게 있다는 걸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조용히 그리고 단정하게 삽니다. 가난한 척한다는 건 위선이 아니라 세상과 나 사이의 거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자식에게, 친구에게, 세상에게 괜히 상처 주지도 휘둘리지도 않기 위한
노년의 지혜이기도 하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은 욕망을 줄인 결과다. 결국 마음의 평온은 더 가지려는 욕심이 아니라 덜 바라보는 눈에서 옵니다. 젊을 땐 벌어야 평안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 들어보니 비워야 평안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조용히 사는 게 지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이기는 삶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돈은 지갑에 두시고 평온은 마음에 두세요. 그것이 60대 이후 진짜 부자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조용히 웃고 담담히 하루를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오늘도 잘 살았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부유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이 있어도 조용히 없는 척하며 사는 게 정말 현명한 태도일까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더 솔직한 삶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지키고 싶은 마음의 평화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함께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지혜로운 생각과 마음을 기다리겠습니다.